안녕하세요. 하이드입니다. 하이영. 방금 본 것 같은데 오랜만에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저번 시간에 사주 날로 먹으려는 사람들만 몰래 봐야 하는 컨텐츠 2편입니다. 이제는 이론편이고요. 1편은 개념이었죠. 개념을 잘 모르시겠다면 1편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게 되실 겁니다. 오늘 컨텐츠만 배우면 당신도 천재도사가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죠. 자기 지능이 다 다르고 사주도 다르니까. 하지만 제 구독자분들은 똑똑해서 이 정도는 잘 하실 것 같아요. 자, 각설하고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사주를 날로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하게 정리해볼게요. 주역에서는 원형이정이라고 하고 사주에서는 금묘화실이라고 하는데 주역도 어렵고 사주도 어렵다. 대체 이게 뭐냐 이런 식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역 책 봤어요? 개 두껍거든요. 내 베개보다 두꺼워. 너무 피곤하죠. 그거 언제 보고 있어 우리 바쁜 현대인들이. 자, 뿌리 근해, 모종묘, 꽃화, 열매실. 사주에서는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모든 일에는 이 과정을 겪는다. 우리가 일어나는 세상 만사 모든 것에는 원인과 과정, 결과가 있기 때문에 사주를 볼 때도 이러한 순서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주를 볼 때 각각 4개의 기둥 순서대로 년주부터 월주, 일주, 시주의 순서대로 보는 방식이에요. 이게 점점 커지면서 작아져서 이렇게 해서 내 세상으로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참 쉽죠? 뭐 월지부터 봐야 한다는 둥 일간에 따라 육신의 생극제와 어쩌고 저쩌고 뭐 하이드가 맨날 다르게 봐야 된다 뭐 구조마다 완전히 다르다 음양이 다르다 한자가 이렇네 저렇네 따지고 이런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너무 보기 쉬워. 순서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기 사주가 전개되는 순서를 생각하면서 읽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는 뒤에서 또 알려드릴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에이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나도 아는 것 같은데 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별거 아니구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원래 진리라는 것은 이해하기 쉽고 말하면 알지만 본인이 만들면 되게 까다로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맛있는 레시피 같은 거 배운다고 해서 우리가 이연복 셰프처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똑같은 재료 쓰고 똑같은 레시피로 만드는데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원리를 알고 쓴다면 정말 도움이 되는 게 한때는 시대를 풍미했던 고수들만 사용했었던 관법 중에 하나예요. 물론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방식은 굉장히 약간 쉽고 재밌게 볼 수 있는 방식이지만 이거 조금만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보기 시작하면 이것도 상당히 고급 관법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에도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런 개념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걸 모르고 그냥 막 사주를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당장 우리가 인터넷만 보더라도 무슨 일주랑 신살만 가지고 온갖 세상만사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막 시나리오 쓰면서 이러거든요. 이 비법이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는 단식은 이런 성향이 있다, 이런 경향성이 있다, 이런 특징이 있다,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 같은 뻔한 얘기밖에는 못하잖아. 우리가 사주에서 레파토리가 여러분들 방식으로 생각하면 별로 없어요. 자기 아는 글자나 단어 몇 가지 아니면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 순서를 어떻게 보는지를 배우고 나면은 얘기할 건덕지가 훨씬 많아져요. 우리가 일의 순서를 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거죠. 표현이 풍부해진다고 해야 되나? 우리가 요리를 할 때에도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순서로 조리를 할 거냐 이 레시피가 맛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자, 이렇게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김밥을 쌀 때 순서를 거꾸로 해서 참기름을 김에 먼저 바르고 그 김이랑 밥을 말아놓고 좁은 틈 사이에 재료를 꾸겨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잘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미끌미끌하고 막. 그러니까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주에서 보이는 글자에 시간이라는 정보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단순하게 사주에 있는 글자를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순서가 있다. 물론 이것만 한다고 사주를 다 해석하고 볼 수는 없겠지. 그걸 알았으면 여러분들도 하이드겠죠. 볼 줄 알면 채널 오픈해서 뭐 자기 채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시는 김에 제 거 월운도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 드릴 테니까. 저는 이거 숙제하는 것 같아서 너무 피곤해요. 숙제를 매번 끝냈는데 다음 숙제가 기다리고 있어. 아무튼 디테일한 것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보는 일주론이나 일간론 아니면 뭐 신살론 같은 수준을 넘어선 얘기를 하려면 어떤 기준을 잡아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 시간적인 방식을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그냥 일주론 개념을 간지로 묶어서 시간 순서대로 스토리라인을 납득 가능한 논리로 문장을 만들어 본다. 이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 해주면 감이 안 잡힐 수도 있는데 한 번만 해보시면 너무 쉬워요. 제가 키우는 강아지도 알려줬더니 이거 돗자리를 피고 지금 도사놀이를 하고 있어요. 자, 먼저 순서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연주입니다. 여기 써있는 두 글자가 내 인생의 시작이자 나에게 닥친 문제의 출발점이에요. 그 힌트가 이 두 글자 안에 들어있습니다. 태어난 연도라는 건 아무리 태기를 인위적으로 해도 바꾸기가 어렵죠. 우리가 좋은 날 때문에 며칠 같은 거는 태기를 조정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2000년에 태어날 아기를 참아가지고 2005년에 나올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절대 노력을 해도 절대 바꿀 수 없는 그 사람의 근본적인 것들을 함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자리입니다. 뭐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겠지. 하이든님, 그러면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똑같은 환경이에요? 아니죠. 지금 우리가 모두 다 똑같은 집에서 같은 부모를 두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했죠? 각자 사람에 따라 그러한 순서가 있기 때문에 전체가 납득 가능한 논리로 이 삶을 한 문장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지. 하지만 이런 의미가 아무리 많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사주에서 같은 해에 태어났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전반적인 기조라는 게 공통적으로 가져가는 특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띠운세라는 것도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물론 현재는 연 중심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연 중심으로 봤어요. 그거를 명리학에서는 고법 명리라고 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신법 명리인데 이렇게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고 어렵잖아. 그러니까 그냥 다 잊어버리고 쉽게 순서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아무튼 이 전체를 쭉 일단 훑고 다시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월주입니다. 이제 시작을 지났으니까 다음 단계는 뭐냐, 태어나고 아기 단계를 지나갔으니까 자라면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해야 되는 학생과 청년이 되는 거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단계, 초입 준비 단계의 과정이 월주에서 나옵니다. 보통 자리 잡기 이전 단계까지를 말하고 일이 시작하고 난 다음에 전개 상황을 볼 때도 생각해요.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연주인 거고, 어떤 사건이 발생한 지점을 지나서 막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월주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이드 관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도 바로 월주인 거죠. 내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에 대한 전제 조건이 되고 판단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사주 공부할 때도 저처럼 하고 싶으시다면 이 월주에 대해서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제 사주 컨텐츠의 대부분이 이 월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주에서 내 환경의 영역이 얼만큼 세력을 얻었는가를 따져보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글자들에 비해서 비중이 많이 높지만 이번 간법에서는 그 중요도보다는 순서의 과정으로서 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주입니다. 드디어 인생의 전성기가 찾아온 거예요. 내가 무언가 젊은 시절에 노력을 해서 이뤄낸 결과물인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사건을 해석할 때는 현재의 나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해요. 사람들이 일주론을 맹신하는 경향이 있던데 사주는 감성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주를 가지고 인생의 오만 잡다한 것까지 논하고 판단하고 그러시면 곤란하거든요. 사주에서 일간이라는 것은 남들이 보는 나라는 거예요. 일지라는 것은 그런 내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사주에서 나의 세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논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 일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명리학은 어디까지나 상생상극이 핵심인 거지, 이런 부분적인 글자에 자질구레한 것에 매몰되시면 곤란해요. 상세한 건 다음 편에 제가 실전 해석을 하면서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주를 보면 끝이 납니다.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니까 그 다음에 열매를 맺은 지점이에요. 인생의 마지막 단락에 도달한 것, 시간의 흐름 끝에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시주라는 건 인생의 말미를 의미하기도 하고 사건의 종착점, 최종 결과를 말하기도 해요. 이번 관법에서는 어떤 사건의 결말을 봐야 할 때 중요하게 봐야 하기 때문에 시주를 알면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무궁무진해집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태어난 시간은 알기가 어려우니까 아쉬운 부분이 좀 있기는 하죠. 그래서 이번 단식 공식에서는 비중은 높지만 정확히 보기는 어려운 이유가 이 시주에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런 점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정확하다면 자기가 어떤 과정으로 전개되는지 하는 결과까지도 예측할 수가 있겠죠. 찌아님이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즘의 트렌드 자체가 연월일 같은 경우는 메이드가 돼 있고 시간에서 조절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택일 조정할 때 시간에서 거의 다 메이드를 최종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시간 비중이 예전보다는 진짜 많이 높아졌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시간 비중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방식이 실제로 그래요. 왜냐면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조적으로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구조를 짜기가 천편일률적이었는데 요즘에는 생각해봐, 예전처럼 공부만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로 성공하잖아요. 코인으로도 성공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성공하는 최종적인 방식이라는 게 꼭 이게 상생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변수들을 만든다는 관점에서 시주에서 조절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해요. 자, 정리하면 우리는 어떤 시간의 흐름을 살고 있는 거고 그 순서를 보는 어떤 원리 원칙이 있다. 그 중에서 한 가지인 금묘화실이라는 개념으로 우리 삶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끝, 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순서로 전개되는지 양상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뭐 연주는 15살까지 어쩌고 뭐 30세까지는 월주, 뭐 45세 일주, 아니면 뭐 대우는 5년, 뭐 천간 5년, 지지 5년 이런 식으로 나눠서 봐야 된다는 등 뭐 사주에서 점수를 매겨서 목이 몇 점, 관이 몇 점, 화가 몇 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사주를 볼 때 이런 숫자 어쩌고 말하는 것들은 그냥 무시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아예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주에서는 특정한 기간에 있는 글자들을 해석에 집중할 게 아니라 이 맥락이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중요하다. 오늘 포인트입니다. 전제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후에 일어난 일도 발생하지 않는다. 내가 아이돌로 데뷔를 안 했는데 콘서트를 데뷔할 일은 없겠죠. 당연히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튜버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유튜브 채널을 안 만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미래에 뭐 유튜브 하실 일이 있겠네요. 미래에 아이돌로 가수 할 일이 있겠네요. 이런 거는 의미가 전혀 없는 말이에요.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전후 과정에서 필연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겁니다. 이걸 연애로 비교하자면 첫 만남, 고백 과정, 연애하는 중간, 그리고 서로 헤어지는 이별 과정 같은 패턴이 있을 거라는 거. 그걸 보는 방식이 내 사주 안에 금묘화실로 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내 기준에선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쉽게 이해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도 단식이나 일주를 좋아하셔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반응이 뭐 좋으면 하이드의 일주론이라든지 60갑자 해석 같은 컨텐츠를 준비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제가 강의하거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서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난 조회수가 안 나오면은 이거를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공부하는 컨텐츠는 전반적으로 인기가 없는 것 같아. 그런 것들을 좀 이번 컨텐츠 보면서 제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상세한 풀이 방법이나 예시는 제가 3부 활용편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복채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고 빠이염.